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에서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검색해보시면 사전투표 해리스 승리할 듯, 올해 미 대선 사전투표도 민주당 승리 해리스 62%, 이런 뉴스와 똑같은 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봤더니, 자, 우선 KBS 뉴스를 보시면 지난달 시작된 미국 대선 투표에서 이미 6,5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6,500만이 했고, 밑에 보시면 ABS 여론조사 62대 33, 뉴욕타임스에서는 59대 44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난 똑같은 뉴스인데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냐면 ABC 뉴스, 여기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62대 33으로 해리스가 앞섰다는 거고, 뉴욕타임스에 해리스가 앞선다는 기사는 지난달 25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10월 25일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져다가 KBS는 지금 사전투표가 6,500만 명이 참여했는데 62대 33, 그 다음에 59대 40으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6,5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거는 27일 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거는 25일 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전투표가 6,500만 명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적은 4천이든 3천만 명이든 이 정도 됐겠죠.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뒤죽박죽 섞어놓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죠? 6,500만 명이 지금 참여했는데 어제 조사를 했더니, 아니면 오늘 조사를 했더니 해리스가 62대 33, 59대 44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뉴스가 말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만큼 사전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결과는 사실 그 전에 나온 27일하고 25일에 나온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안 보시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은 어떠냐? X에 들어가시면 Interactive Polls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 Real Clear Politics처럼 모든 여론조사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YouGov, 여기 YouGov 폴이 있죠. YouGov하고 타임스가 조사한 거에 보면 해리스가 276대 251로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게 있고, YouGov가. 그런데 이 YouGov가 얼마나 정확하냐? 요거는 2020년 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을 얼마나 틀렸는지 집계를 해놓은 겁니다. YouGov 보시면 요 아래 있어요. 여기 YouGov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부터 에러가 작은 겁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예측했을 때 오차가 가장 적었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들은 Atlas Intel, 그 다음에 Trafalgar, 그 다음에 Insight Advantage, 그 다음에 Harris Insight, 또 요때는 잘했네요. 그러니까 늘 잘하는 곳은 아닌데, 그 다음에 Rasmussen, 요 정도가 잘하고 그 밑으로 가면서 이제 에러가 4.28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Data for Progress, Marist, Morning Consult, Ipsos 유명한데, 그 다음에 밑에는 다 뉴욕 타임즈와 시에나 컬리지, YouGov,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사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조사, 이런 것들은 오차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민주당으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항상 맞고 얘네들이 항상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보시면 아마 이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가 틀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틀릴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그죠? 100%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유거브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유거브 2020년에 잘 못했죠. 에러가 컸죠. 유거브가 어디 있죠? 네, 요 밑에 있죠. 여기. 그래서 Interactive Polls 가시면 모든 그 여론조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라스무센이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트럼프가, 이건 National Poll이니까 전체 득표율입니다, 3% 앞선다고 그랬어요. 라스무센 어디 있느냐?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라스무센 리포트, 에러가 다른 곳보다 훨씬 적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유거브 아까 봤고, 이거는 이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이제 해리스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펜실베니아는 이게 그 기사 같은데요. 해리스가 64% 앞서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는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건 해리스가 31% 앞서고, 마리스트, NPR, 해리스가 28% 앞서고, 그 다음에 CNN, SSRS 여기는 해리스가 17% 앞서고, 이런 식으로 펜실베니아에서는 사전조사가 해리스가 훨씬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펜실베니아는 당연히 높죠. 펜실베니아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워싱턴 포스트나 마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자, 마리스트가 요 위에 있죠. 얘는 조금 잘했네요. 그래도 에러가 4.6으로 요 위에 2%에서 3%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CNN,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애들, CNN, SSRS 에러가 이만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도 여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에러가 큰 애들의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펜실베니아는 해리스가 48대 47로 이긴다 이렇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라스무센은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2포인트 차로 이기고, 네바다로 트럼프가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라스무센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NPR 마시스 폴은 최종적으로 해리스가 270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NPR 마리스트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마리스트가 여기 있죠. 에러가 4% 이상 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미시간이 해리스가 이제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미시간에는 투표용지에 RFK 주니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선거법상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RFK 주니어가 3%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오 스타인이라고 제3당이 있는데, 이 여자도 3%가 나옵니다. 그래서 RFK 주니어와 스타인이 3% 합쳐서 6%가 나오는데, 이 6%가 어디서 깎아먹은 6%냐? 해리스 표에서 깎아먹은 6%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싫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해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6%는 해리스의 표를 깎아먹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마 해리스 캠프에서 지오 스타인을 뭐 출마하지 못하게 고소한다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미시간이 이래서 해리스한테 약간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고, 자, TIPP 여기가 2016년에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길 걸 예상했던 두 여론조사 기관 중 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USA하고 LA 타임즈였는데, 여기에 결과를 보시면 10월 29일 날 해리스가 1% 앞섰다고 했고, 10월 30일에는 또 타이라고 했고, 10월 30일에는 이제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섰다고 해서, 지금 요 추이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아마 트럼프가 1% 차이로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고, 라스무센에 의하면 지금 경합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제 거의 최종 폴인데 뭐 한두 개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앞서고 있고, 또 신기한 게 미시간은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서고 트럼프가 그만큼 많이 따라잡았다는 거고, 뉴햄프셔도 해리스가 1% 앞선다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겁니다. 버지니아, 해리스가 2포인트밖에 앞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거고, 미네소타 이것도 줄은 거죠. 해리스가 3포인트만 앞선다는 게 트럼프가 많이 따라온 거고, 뉴멕시코 이거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여기 뭐 10% 최소한 뭐 6%, 7%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해리스가 지금은 5%밖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요 파란 주 해리스가 물론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고, 그래서 라스무센의 최종 폴은 트럼프가 전체 득표율이 3% 앞설 거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주류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여기 있는 여론조사는 별로 안 보여주고, 전부 이 밑에 있는 2020년의 대선 결과 예측이 틀렸던, 아주 크게 틀렸던 요런 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한국 언론이, 그죠? 뉴욕 타임스, 시에나 컬리지 여기 많이 들어보셨고, 유gov도 있고,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CNN, 그다음에 퀴니피액 이런 데가 많이 나오고, 애틀라스 인텔이나 트래팔가 그룹, 뭐 인사이더 애드밴티지, 그다음에 라스무센 이런 데는 발표를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어제 오늘 나왔더니 사전투표 해리스 승리할 듯, 뭐 사전투표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는 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니죠. 사실 사전투표는 워낙 민주당이 앞섰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전투표 자료입니다. 누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10월 27일 선거 8일 전 공화당 94만, 민주당 92만. 그래서 차이가 공화당이 13,000표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2020년에 어땠냐? 민주당이 32만 7천 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날 대선 7일 전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공화당이 2만 4,654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2020년에 어땠냐? 민주당이 31만 4천 표가 앞섰습니다. 이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화당이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늘었죠. 자, 이거는 라스무센에서 조사한 건데, 요거는 Real Clear Politics의 average. 또 Real Clear Politics가 모든 여론조사를 이제 모아놓은 사이트죠. 거기서 2020년에 보면 여기 경합주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서 보면 트럼프가 이런 숫자로 지고 있다라고 2020년에는 Real Clear Politics에서 평균을 낸 겁니다. 이만큼 지고 있다. 2024년에는 트럼프가 얼만큼 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0.5, 2.5, 2.4, 뭐 미시간은 아직도 0.4 뒤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0년하고 2024년 올해하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지지율이 올랐나를 계산해 보면 전국적으로는 7.9%가 차이가 나고 올랐고요. 2020년에 비해. 애리조나는 2.5, 조지아 2.8, 미시간 7.8, 노스캐롤라이나 1.6, 네바다 4.5, 펜실베이니아 5.1, 위스콘신은 6.5%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뭐 대선 개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로 민심이 몰리고 있다. 이 정도는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면서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전부 해리스가 앞서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예측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뭐냐면 이거 그때도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자, 올해 6월 전국적으로 Voter Registration Change 유권자 등록 변화입니다. 6월에는 공화당 유권자가 10만이 늘었고요. 민주당은 1000명이 늘었습니다. 무당층이 9만, 자, 그게 6월이고요. 7월은 공화당이 25만이 늘었고 민주당은 19,000이 줄었습니다. 무당층은 19만이 늘었고 8월입니다. 8월은 공화당이 14만이 늘었고 민주당이 6만이 늘었습니다. 무당층은 21만이 늘었고요. 자, 마지막 9월 공화당은 33만이 늘었고요. 33만 7천, 민주당은 21만이 늘었습니다. 무당층은 30만이 늘었고 자, 무당층은 뭐 반반 가져간다고 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난 여름부터 9월까지 유권자 수 등록이 어디가 많은가요? 공화당이 훨씬 많죠. 이게 물론 절대적인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공화당 유권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고 이전에 여론조사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심이 트럼프 쪽으로 계속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옮기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게다가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보면 2% 내예요. 그러니까 2% 내에서 계속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는데 유권자 수 증가는 공화당이 훨씬 많고 또 2020년에 여론조사에서 에러가 적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매일 나오는 뉴스, 뭐 요번에 어떻게 됐더라, 뭐 누가 앞섰고, 뭐 푸에르토리코 조크를 해가지고 펜실베니아의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이 해리스로 쏠렸다. 그래서 그게 무슨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식의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그때그때 관심을 끌기 위한 뉴스지 사실 큰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직 4일 남았고 아마 빅 서프라이즈는 없을 거고 물론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트럼프를 공격하는 말들이 나오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트럼프가 리즈 체이니를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트럼프가 히틀러였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측은 푸에르토리코를 뭐 쓰레기 취급한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든이 실언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또 리즈 체이니 뭐 어떻게 처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거하고 사실 대선의 결과하고는 제 생각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뉴스거리로 나오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